학교가 끝나고 집에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 책에서 오늘 배운 부분을 다시 읽어본다. 2. 오늘 배운 부분을 요약 정리한 노트를 만든다. 3.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푼다. 4. 오늘 배운 부분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하여 예상 문제를 만든다. 이 중 수업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딱 2개를 저보고 고르라면 저는 이 2개를 고릅니다. 근데 챗GPT는 생각이 다른가 봐요. 챗GPT는 이 둘을 골랐고 아마 여러분도 이 둘을 고르셨겠죠? 그런데 저는 왜 이 2가지를 수업 들은 날 집으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골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험 효과라고도 부르는 테스팅 이펙트 때문입니다. 학습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그 문제를 반복해서 읽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기억을 보인다는 현상을 말하는 게 테스팅 이펙트 혹은 시험 효과인데요. 가령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은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다시 읽었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었거나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읽은 학생들보다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 효과 혹은 테스팅 이펙트입니다. 게다가 책을 한 번 더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맞든 틀리든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운 일일까요?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다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그냥 문제 읽고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거나 쓰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틀리면 되니까요. 근데 책을 집중해서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둬서 기억까지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그 내용이 다 기억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해보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책을 읽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시험 점수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한 20분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다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더 높아질 테니까요. 물론 수업을 듣자마자 집에 돌아와서 문제부터 풀면 당연히 어렵고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내가 금방 배운 내용을 힘겹게 꺼내는 과정 속에서 정보가 머릿속에 잘 남게 된다고 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마치 시험을 보듯 참고자료나 교재를 들춰보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이쪽이 기억 효과가 더 높다니까 책을 읽는 거에 비해서 믿져야 본전도 아니고 무조건 이득인 거니까 반드시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들은 날 밤 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결국 어떠한 모습의 문제로 나올 것인지부터 파악을 한 후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결국 만나야 될 끝판왕이 누군지를 알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 학생들로부터 가장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학생들한테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요. 출판사에서 준 문제를 냅니다. 네, 요즘에는 선생님들한테 출판사에서 수업용 파워포인트, 연습 문제나 시험 문제로 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좋아 보이는 문제를 골라서 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은 참 중요한 일인데 선생님들도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좋은 문제들보다 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물론 그 문제들을 보고 어떤 게 좋은 문제다, 어떤 게 덜 좋은 문제다는 선생님들께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더 좋은 문제들을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조금씩 수정을 해서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비록 직접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시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문제를 선택할 때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제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지는 전혀 모른 채 제가 수업에서 어떤 개념을 기억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설명들을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가령 정규분포는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고 표준점수는 뭐고 그건 어떻게 구하고 표준점수 표는 또 어떻게 보고 이런 제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교재나 노트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학생들이 이런 정규분포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부터 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IQ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데 어떤 사람의 IQ가 115보다 높을 확률을 구하라 혹은 130보다 높을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결국 어떤 점수보다 높을 확률을 구하라
혹은 낮을 확률을 구하라, 혹은 정규분포상에서 어떤 점수와 어떤 점수 사이에 있는 점수들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내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히 이 정규 확률 분포 그래프라는 것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점수들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야를 구해놓은 이 표를 이용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문제가 어느 점수 이상, 어느 점수 이하, 혹은 어느 점수부터 어느 점수까지 이런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건지를 파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엔 그냥 이 구간에 대응되는 구간을 이 표에서 찾기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학생들이 하는 공부의 방향과 이 문제의 출제자가 학생들이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능력의 방향이 좀 반대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확률 분포 상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이 이 표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것을 찾는 능력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들은 이 정규 분포표의 개념, 그 표준 점수의 개념, 그 표가 의미하는 바, 약간 이런 개념들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부터 주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복습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러한 역발상의 접근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날 집에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서 결국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 출제자의 마음을 느끼신 후에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수업한 내용을 차근차근 복습을 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업 후 나 혼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출제자가 혹은 선생님께서 결국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를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 결국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왜 수업 후에는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문제부터 푸신 후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상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예습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마치 시험보드 문제를 풀고 바로 예상 시험 문제부터 만드시는 겁니다. 이 예상 문제는 결국 선생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고, 더불어서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기억한다 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생성 효과 혹은 제너레이션 이펙트도 활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이 인간 기억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준 정보를 기억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만든 정보를 기억하는 이 두 경우 중 인간은 자기가 만든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습을 하실 때는 문제부터 푸시고 그리고 직접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 보시며 복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대략 20분, 그리고 문제 만들기 대략 20분, 이렇게 한 40분을 쓰시면 어떤 특정 수업을 들은 날 그 수업에 대한 복습으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모두 끝나는 겁니다.